자, 예술 2021학년도 3월에 있는 요 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미와 관련된 지문인데 되게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보시죠. 선생님 필기를 한번 해놨으니까 여기서 내가 좀 체크를 해줄 테니까 그거를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 보자. 자, 미의 본질에 대한 최초의 연구는 고대 그리스 피타고라스 학파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이들은 미가 물리적인 어쨌든 대상에서의 성식적인 구조 속에서 표현되는 객관적인 법칙이라고 봤어요. 근데 이거 지문 쭉 보면 플로티노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플로티노스하고 누구하고 지금 반대냐면 요 피타고라스하고 사실은 반대거든. 이해됐죠? 그래서 내가 기존에는 이렇게 필기를 그냥 네모를 쳤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다시 한번 할게요. 자, 피타고라스에다가 세모 칠게요. 됐죠? 이 지문은 플로티노스와 관련된 거니까 이렇게 네모 쳐놓고 여기다 동그라미도 쳐놓을게요. 이해됐죠? 앞으로 이제 동그라미를 정리할게요. 소재가 이거라서 같이 이렇게 정리한 거야. 그럼 피타고라스는 어떤 친구냐면은 미라는 대상을 어떻게 본 거냐면 객관적인 법칙으로 왔다는 거지. 그럼 이제 이거를 갖다가 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형식적인 구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형식적인 구조라는 이제 숫자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는 이 지문에서는 그래. 그래서 이제 이 수적 비례와 관련된 어쨌든 균제 이론이라는 것을 얘기한 건 이제 피타고라스고, 그 이후로는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플라톤이라든가 아리스토텔레스 등 이제 서양의 어쨌든 이런 철학사들 주도한 이들에게 이제 일반적인 어떤 이야기가 됐다는 거지. 근데 이거는 이제 반대로 플로티노스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수적 비례가 아니라고 주장해야 돼요. 이해됐죠? 자, 균제 이론이라는 것은, 균제 이론 세모잖아요. 그러니까 세모 칠게요. 균제 이론이라는 것은 부분과 부분 또는 부분과 전체 속의 관계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거야. 다시 부분과 부분 또는 부분과 전체의 관계 속에서 이루는 거야. 플로티노스는 균제를 이루고 있는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답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그리고 균제를 이루지 않은 단순한 색이 무슨 얘기냐면 관계가 없는 거야. 이 얘기는 관계가 없는 친구들도 그럼 단색인 거죠. 단색인 거라 소리도 아름다울 수 있어. 그리고 또는 이런 숫자가 아니라 품위 있는 행동이라든가 훌륭한 법률 같은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아름다울 수 있는데, 어떻게 이런 비물질적인 특질에 균제를 적용할 것인지 반문한다. 즉 비물질적인 것에도 나름대로 뭐가 있다, 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플로티너스라는 사람은 기존의 이론에 대해서, 말하기 기법이니까 기존 이론에 대해서 반증하고 있어요. 야, 이렇게 안 되는 사례들도 있는데 너 어떻게 할 거니? 라는 식의 이제 말하기 기법을 쓰고 있는 거야. 계속. 자, 미의 본질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를 부정한 플로티노스는 균제를 대체할 수 있는 미의 본질을 정신에서 찾았다고 얘기했어요. 자, 정신이 핵심입니다, 이 사람한테는. 자, 그래서 플라톤은 아까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피타고라스의 철학을 그대로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보자면 플라톤은 이 세계를 이데아와 현상계로 나누고, 이 현상계는 이데아와 본떠서 만들어진 세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과 마찬가지로라고 했어요. 세모와 마찬가지인 것도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다 반대한 건 아니고 나름대로는 같은 현상, 즉 선행 연구 내지는 이제 지금 반박하고 있는 균제 이론의 일부를 수용한 거예요. 다 수용한 건 아니야. 어쨌든 이 전체적인 맥락 자체는 다른 거니까 수용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세상을 이데아인 예지계와 감각 세계인 현상계로 구분했는데, 그러나 그 두 세계가 근본적으로 단절되어 있다고 보면 플라톤과 달리, 잘 봐, 플라톤은 이 두 세계를 단절로 보았어요. 이해됐죠? 그런데 플로티노스는 이걸 어떻게 봤냐면 유출과 테오리아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들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사람에 따르면 세상의 근원은 일자라는 것인데, 이 일자라는 것이 어떻게 엄청나게 이제 흘러넘치는 거야. 가장 완벽한 거, 가장 위에 있는 개념인 거야. 이 일자라는 개념이 유출에 의해서 어떻게 될 거냐면은 순차적으로 현상될까. 봐봐, 유출이라는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봐봐, 1번이 일자인데 일자에서 유출을 해서 뭐가 나올 거야. 그럼 시퀀셜하게 나오는 거지. 나름대로 관계가 있는 거야.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일자에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정신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연결해지는데 계속 유출이 되는 거야. 얘들 이게 다 유출 과정이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될 거냐면은 개별적인 영혼들이 만들어질 거야. 그럼 이제 이 영혼이라는 것들, 영혼 존재들은 이제 3번이 되는 거네. 여기서도 이제 유출인 거예요. 그럼 이것도 유출일 거고, 1번에서 2번도 유출인 거고, 이게 또 2번이 넘치면 또 유출이 되는 거고. 유출이 아니라 유출.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여기까지가 어떤 거냐면은 비물질적인 예지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내가 뭐 네모칠 거야, 똥으로 쳐도 상관없어. 똥으로 칠게.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와 좀 반대되는, 구분되는 개념이 현상계긴 한데, 문제는 이게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가장 큰 거는, 플라톤은 어떻게 봤냐면, 플라톤은 알아서 필기하세요. 내가 못하는 것들을 그냥 대충 정리합시다. 그래서 이데아와 현상계가 있는데
현상계는 사실상 현실이라고 보셔도 상관없고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라고 봐도 되고 이데아는 이상이란 말이야. 이 두 개가 완벽하게 단절되어 있다고 봤어. 됐지? 그런데 우리 지문에 나오는 이제 이 플라토노스 맞나? 플로티노스는 이 두 개의 세상을 동일한 개념이에요. 근데 말이 좀 다른 거야. 어떻게 봤더라? 예지계와 현상계. 맞지? 예지계와 현상계. 예지계와 현상계 내지는 이제 감각세계라고 본 거죠. 감각. 우리가 이제 여기 사는 세상이고 그리고 여기 이제 이상인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개는 구분은 되어 있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해됐죠? 이게 핵심인 거야. 그리고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서 이제 유출이 되어져서 나가는 거니까 예지계에서 가장 위에 있는 개념이 뭐냐면은 아까 일자였죠, 그죠? 그래서 일자에서 어떻게 될 거냐면 정신이 나올 것이고 정신에서 뭐가 나올 거냐면은 영혼들이 나올 거예요. 영혼. 근데 이 모든 과정은 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유출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그럼 잘 봐봐. 이게 연결돼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도 유출이 되겠지? 이해돼?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뭐가 나오겠죠, 그죠? 이런 걸 이제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혼으로부터 실제하는 감각 대상이 자연히 유출된대. 처음에 이제 자연히 유출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네 번째인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자연으로부터 가장 낮은 존재자인 아무런 형상이 없는 이런 진료들이 유출된대요. 이제 5번. 그런데 진료라는 개념이 되게 특이하잖아요. 얘네는 뭐냐면은 아무런 형상이 없어요. 일단은 그래. 일단은 아무런 이제 뭐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일자에서 정신, 영혼, 그 다음에 자연, 진료로서의 유출은 결국은 존재의 완전성의 정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이걸 뭐라 그랬냐면 자기동일성의 타자적 발현이다. 이 말이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암기하세요. 이 지문에서 얘기하는 게 이건 거야, 알겠지? 이런 개념이 있는 거야. 자, 근데 왜 자기동일성이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거지. 쌤이 여기다가 한번 정리해놨거든, 얘들아. 이렇게 정리해놨는데 필기 잠깐 멈추고 필기를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필기를 했다고 전제하고 쌤이 얘기할게요. 잘 보세요. 자, 일자에서 유출이 돼요. 그리고 정신에서 유출이 돼요. 그리고 영혼에서 유출이 돼요. 그리고 자연에서 유출이 돼요. 그러면 결국은 얘가 흘러 넘쳐서 이게 된 거고 이게 된 거고 이게 된 거고 이게 된 거니까 얘네들은 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이 일자의 특성, 즉 완전한 무언가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얘네는 다 동일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아빠인데 내가 아빠인데 그 밑에 있는 자손들은 다 어떤 DNA를 가지고 있겠어? 나의 DNA를 갖고 있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건 다 동일하다고 보는 거야. 이해됐어? 동일하지만 그러니까 자기 완전성이라는 거 이런 거예요. 자기 완전성이라는 거는 다 동일한 존재인 거야. 이해돼? 이거를 자기 완전성, 자기 동일성 미안해. 자기 동일성. 여기서 얘기하는 자기 동일성이라는 거 이런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자기 동일성이야. 그런데 어떻게 된 거냐면 구분되긴 하잖아. 그렇잖아. 그리고 점점 단계로 가면 갈수록 불완전해지긴 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얘랑은 사실상 다른 존재긴 해. 그래서 자기 동일성의 타자적 발현이다. 그러니까 결국 나랑 얘는 다른 존재기는 한데 그런데 같은 존재잖아. 이런 얘기야. 같은 존재인 거 자기 동일성. 그런데 이게 타자적으로 어쨌든 존재가 다른 존재가 나온 거니까 이제 타자적 발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되죠? 말이 그래. 말이 알겠지?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냥 이런 개념이구나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자, 그래서 어떤 동일성이 유지되어 있으면 위계질서를 봐봐. 자기 동일성이니까 결국 봐봐.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건 뭐겠어요? 위계질서를 가진다는 거지. 더 위에 있는 존재가 있는 거고 아닌 게 좀 있는 거죠. 그리고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 그러니까 미라는 개념은 점점 이제 배치 과거 강원에서 멀어지면 밝기가 약해지듯이 일자에서 진료로 내려갈수록 점점 추에 가까워져요. 이해됐죠? 그래서 쌤이 어떻게 정리한 거냐면 여기에서 자, 위로 가면 갈수록 어떻다? 미에 가까운데 밑으로 가면 갈수록 이거 추함이야. 아름답다라는 개념과 반대말 이제 추함이잖아요. 그래서 추함의 개념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니까 여기로 갈수록 점점 불완전하고 이 말은 여기는 점점 완전하다. 완전한 게 미의 개념이다 라는 지점에서 고대 철학에서 여전히 동일한 거야. 알겠지?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고, 자, 미에 대한 플라톤에서의 이런 입장으로 인해 그는 예술의 가치에 대해서 플라톤과 좀 다른 입장을 취했는데 이 사람 플라톤은 뭐라 그랬냐면 예술은 이데아계를 모방한 거기 때문에 자, 플라톤은 예술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냥 모방한 거니까 별거 아니야. 그냥 그지 같은 거야. 왜? 얘는 절대로 진실이 될 수가 없어. 진짜가 될 수가 없는 거고 그냥 그린 거야. 한마디로 뭔 얘기인지 알겠어? 예술쟁이들이 하는 건 뭐냐면은 그냥 그림에다가 그냥 어떻게 보면 자원 낭비한다. 진짜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 근데 어쨌든 하지만
뭐 물론 뭐 플라톤의 이념을 좀 더 보면 좀 다른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어쨌든 이게 내가 대충 얘기하자면 그래, 아주 이렇게 러프하게. 그런데 하지만 아름다움이 실질적으로 정신에서 비롯된 것을 보고 그 정신적이고 질적이고 정신적인 미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한 거지, 그치? 그러니까 왜 그런 거냐면 결국은 이 미의 개념에서 어디까지 추의 개념까지 흘러 넘친 거예요. 유출의 개념을 통해 가지고 흘러 넘친 거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결국 얘도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야. 얘 입장에서, 플로티너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플로티너스한테 정신의 아름다움과 진리를 물질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실질적으로 현실 세계에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현실 세계 어딘가 있었잖아, 그잖아. 그래서 현실 세계 실제로 물질화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되게 중요한 거지, 그지? 아름다움을 표현한 거니까. 그래서 미의 형상이라는 것은 정신에 있는 거긴 한데, 그런데 이 예술가의 영혼 안에도 미의 형상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진료에 실현시키는 거야. 이해됐지?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건 거죠. 그러니까 봐봐, 잘 봐. 예술이란 귀납적 표상으로 형상되는 관념상을 그리는 행위라고 본 게 플라톤이야. 알겠지? 귀납적 표상으로 형성되어지는 관념상을 그린 건 세모인데, 그치? 그게 아니라 선험적인 관념상, 즉 무슨 얘기냐면 연역적인 표상을, 연역적이라는 말을 이해해줘야 돼. 귀납적인 게 반대말이야. 현상계의 감각적인 것으로 유출시키는 행위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선험적이라는 걸 내가 설명하자면 이런 거야. 봐봐. 선험은 경험하지 않은 거예요. 경험하지 않고도 알고 있는 것이야. 그럼 이건 뭐냐면 결국 본성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지. 자, 뭐가 내재되어 있다고 했어? 이 사람이 예술가의 영혼은 영혼 안에 이미 뭐가 있다? 배우지 않아도 미의 형상이 있다라는 거야, 됐지? 그런데 귀납적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뭘 본 거야? 그냥 자연을 본 거야. 관찰 결과야. 잘 봐. 플라톤의 입장에서는 그냥 예술이라는 것은 관찰 결과를 그린 거니까. 근데 그 관찰 결과가 뭐야? 자연이지, 맞지? 이 플라톤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데아와 현상이 있는데 자연은 뭐냐면은 이데아를 모방한 무언가야. 그러니까 여기에 자연이 있는 거야. 이해됐죠? 근데 그걸 갖다가 보고 그린 거니까 어때? 훨씬 더 밑에 어딘가에 있는 이제 예술이라는 게 존재한 거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그러면 이데아를 모방한 게 자연인데 그 자연보다도 한참 떨어지는 게 예술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진짜 하등 쓸데없는 거야, 얘네 입장에서. 이해됐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지금 우리 플라티누스에 따르면은 이 이데아계가 있고 현상계가 있는데, 이게 개념이 어렵습니다. 현상계가 있는데 이미 이데아의 아름다움이라는 존재가 어디냐면 예술가의 마음속에 존재해. 그래서 얘는 뭘 한 거냐면 이 미를 그냥 현상계에다가 유출한 거야. 그럼 결국은 아까 지문에서 나온 것처럼 이 모든 과정을 누가 한 거야? 이 예술가가 한 거지. 근데 예술가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어. 이걸 뭐라 그랬다고? 이제 귀납적이라고 연역적이라고 하던가, 혹은 이걸 갖다가 이제 내재되어 있다, 혹은 선험적이다, 이런 표현을 한 거죠. 경험하지 않고도 이미 알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야. 자, 아무튼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 계속. 자, 그래서 이 유출시키는 걸로 봤고, 예술가는 이렇게 진료의 미의 형성을 부여함으로써 자연이 부족하게 가지고 있는 것을 보완한다. 자, 자연에 없는 것을 오히려 보완하는 존재. 예술은 되게 중요한 존재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술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예술은 현상계와 예지계의 중간 어딘가에서 연결시켜줘야 돼.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봤냐면 저기 어디야, 얘 누구야? 플라톤은 어떻게 봤냐면, 자, 예술이라는 행위를 현상계의 아주 밑바닥에서 봤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얘는 지금 어떻게 본 거냐면 여기 어딘가에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예술은 어디에 있어? 그러니까 이쪽도 포함되고 이쪽도 포함돼 라고 얘기한 거니까 되게 중간자적 입장에 둔 거거든. 예술의 위치가 격상되었지.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플라티누스는 우리가 이제 일자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런 예술을 반드시 해야 돼. 무슨 얘기냐면, 우린 지금 어쨌든 여기 사는데, 이쪽에 사는데 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게 아름다움이잖아. 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예술이 필요한 거예요. 알겠죠? 디딤돌이라고 봤는데 이제 이게 중간에 있다는 게 그대로 연결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영혼은 일자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동일한 어떤 근원의 모습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근원에서 벗어난 거기도 해. 이게 이제 봐봐, 근원인 일자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가 자기 동일성이야. 그런데 어쨌든 다른 모습이잖아. 그걸 뭐라 그런다고? 타자적 발현이라고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신의 영혼이 일자와 동일한 것에 공유한다는 걸 잊고 중간중간에 내가 잊어버려. 왜냐면 내 모습은 이러니까, 실제로 아름다움이 이건데 내 모습이 이러니까 까먹고 그냥 이런 거에 살고 있다가 뭘 봄으로써, 이런 예술을 봄으로써 다시 이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야. 그거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 테오리아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 거야. 이해됐죠? 그 무슨 얘기냐면, 다시 돌아가서 아까 유출의 개념이 뭐였냐면 이렇게 내려가는 게 유출이거든.
이해됐지?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어. 여기에 살고 있어. 근데 때때로는 우리의 본성은 여기서 온 거기 때문에 미가 있어. 근데 우리가 여기에 매몰돼서 산단 말이야. 산생이 힘드니까.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예술이 필요한 거고, 그 올라갈 때의 개념을 뭐라 그러냐면 플로티노스라고 하는 거예요. 플로티노스는 이렇게 올라가는 개념이야. 이해됐지? 그 개념이 내가 필기를 하지 않았는데 알아서 옆에다 잘 필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테오리야. 테오리야. 아무튼 그 테오리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정신의 미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이제 감각의 미인 거고, 그걸 알게 해주는 게 뭐다? 즉 테오리아를 가능하게 해주는 게 예술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중시하는 것은 예술이 미적 경험을 갖다가 환기하여서 테오리아를 일으키는 강력한 추동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처럼 예술가의 내면이라든가 나아가서 그 원형의 정신세계 아름다움을 담은 예술의 가치를 높이 평가한 플라토니우스의 미이론은 인간의 영혼과,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인간의 영혼과 초월적인 존재의 신성을 표현했었던 중세 비잔틴 예술을 태어나게 했어. 그리고 이 가시적인 외부 세계의 재현을 부정하고, 가시적인 외부 세계의 재현은 이제 누가 한 거냐면 플라톤이 한 겁니다. 얘는 그냥 단순하게 자연을 갖다가 모방하였다. 그러니까 모방의 개념이야. 그래서 이제 재현이라고 한 거야. 근데 이걸 부정하고 현실 세계에서 벗어난 이 예술, 현실 세계에서 뭔가 초월적인 느낌을 주지. 그래서 이걸 갖다가 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해서 낭만주의라든가 현대 추상의 근본을 마련하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지금 밑에다가 써놨는데 결국은 예술과 정신의 미리 있기 때문에 미의 형상이 그걸 진료에 필요하는 게 예술이야. 그래서 이 위치에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 근데 그러면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미 예술가의 정신 속에 미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뭐라 그랬다? 이걸 갖다가 선험적이다. 그러면 선험적이라는 걸 결국 머릿속에 존재하는 거니까 연역이다. 귀납이 아니다. 이렇게 본 거지, 그지?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큰 문제 없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자. 자, 윗글에서 언급된 내용이 아닌 것을 이랬으니까 틀린 거를 고르는 거야. 잘 봐. 미에 대한 피타고라스 합파 인식할 수 있었지. 왜? 피타고라스 플러스 플라톤이 쭉 이어지는 거니까. 두 번째, 근데 플로티노스가 분류한 예술의 유형을 분류하진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틀린 거야, 2번이. 정리하시고. 자, 3번이야.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이런 것들이 왜 맞는지를 갖다가 체크하셔야 돼. 알겠지? 자, 2번 봅시다. A에서 E까지에 대한 플라토니스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했어요. 자, A부터 쭉 정리를 하면 일자 정신 저거니까 이렇게 합시다. 쌤 그냥 쭉 적을게요. 이런 건 이제 적어놓고 하는 게 실수를 좀 더는 거니까 A가 이제 일자고, B가 뭐냐면은 C가 정신이었어요. 정신이고 B가 뭐지? 아, 정신이고 영혼이구나. 소리. 헷갈려요. 내가 외우고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왜 이래? 이게 정신이고, 그다음에 이게 영혼이고, 그리고 여기서 한번 나눠야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D랑 E까지 해놓고 E가 이제 진료였던 것 같고, 뭐지? 자연이죠. 중요한 게 빼먹었네.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게 유출의 과정이었고, 맞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게 테오리아의 과정이었죠. 자, 이렇게 적어놓고 한번 봅시다. 자, A의 속성은 위계적 차등에 따라서 이걸로 전해진다. 이걸 갖다가 이제 유출의 과정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맞는 거지. 자, 2번 A에 가까운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서 여기가 미였고 여기가 추의 개념이잖아요. 아까 내가 여기 그림 그린 거랑 완벽하게 똑같죠, 그렇죠? 이것만 잘 이해하면 돼, 얘들아. 그래서 이거 맞는 거고, A에서 E는 동일성을 함유하면서, 이게 뭐라고 했냐면 자기 동일성의 타자적 발현이니까, 여기 지문에서는 타자적 발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동일성만 본 거야. 동일성을 함유하니까 질적으로 서로 연결됐겠지, 그렇지? 그래서 동일한 얘기고, 유출은 A에서 E의 방향으로, 그 다음에 이 테오리아는 반대 방향이었지. 맞는 거죠. 자, A, B, C를 예지계라고 하고 D, E를 현상계라고 하는데, 이거는 정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술에 의해 가지고 상호보완적 관계를 가지는 거니까 5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 자, 윗글에 피타고라스와 플라톤과 플로티노스에 대해서 보기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자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으니까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자, 기원전 1, 2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진 밀로의 비너스 석상은 양팔이 잘려 있어. 그런데 이 대학에 존재하는 비너스 여신의 모습을 키가 머리 길이의 8배로 이루는, 그러니까 키가 어쨌든 황금 비율로 형상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숫자가 황금 비율로 형상화한 거야. 아름다움을. 즉 이건 이 대학에 존재하는 거야. 이 대학에 존재하는 이 미의 모습인 거지. 미의 모습을 갖다가 어디에 표현한 거다? 이 현상계의 진료로 표현한 거야. 이 두 개는 동일해요. 다만
다만 이게 예술가 마음에 있다, 이미 이게 예술가 마음에 존재해서 이걸 갖다 이렇게 한 거야 라고 얘기하면 이제 뭐냐면은 플로티너스 얘기인 거고, 됐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야 이거 예술가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아름다운 여성, 그냥 대충 이게 8배라는 숫자만 가지고 한 거다. 왜? 이거 플라톤이 뭐였어? 피타고라스랑 플라톤이 수적 개념이었잖아, 그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 자, 어쨌든 적절하지 않는 걸 봅시다. 자, 여기 피타고라스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수적 비례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맞는 거지, 그지? 이건 맞아야 돼. 수적 비례 지켰기 때문에. 왜? 8배라는 구체적인 숫자가 언급돼 있잖아, 지문에서. 그러니까 맞는 거야, 알겠죠? 내가 지금 세모라고 친 건 이제 세모로 우리가 필기했기 때문에 그래. 자, 플라톤은 이데아계가 이 두 개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동일시할 수 없죠, 그죠? 왜?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따라올 수 없어요. 그래서 즉 정확히는 이제 예술이라는 것은 하등한 존재였어요, 그죠? 평가절하했다, 폄훼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동시할 수가 없기 때문이야. 그래서 한번 플라톤은 비너스 석상을 이데아계에 직접 모방한 것을 직접 모방할 수가 없죠, 그죠? 플라톤 입장에서는 단절되었어. 우리 입장에서는 예술가는 뭐만 보는 거냐면 자연만 보는 거야. 자연을 갖다가 그대로 모방한 거야. 근데 이 자연도 어디 있는 거야? 현상계에 있는 거야. 이해됐지? 그러니까 이 봐봐, 크게 보자면 현상계가 있고 이제 이데아계가 있는데, 이게 이제 자연이잖아. 이 현상계에서 이데아에 가장 가까운 게 자연인 거야. 근데 어쨌든 여기는 단절이야. 이해됐니? 근데 우리는, 인간은 이거를 관찰하는 것밖에 안 돼요,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데아계의 이상을 갖다가 모방하려고 하는 건 맞아. 그러니까 뒤에 거 맞는 거야. 지향하려고 하는 건 맞는데, 그지? 뭐가 틀렸어? 이걸 직접 모방했다가 틀렸어요. 간접적으로 모방한 거죠. 왜? 단절되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3번이 틀린 거죠. 이게 결국 위에 지문에서 답의 근거가 나올 것 같아. 4, 5번 맞는 거니까 한번 쭉 체크하시고. 자, 플로티너스와 보기에 칸딘스키의 공통된 예술관으로 봅시다. 자, 칸딘스키의 추상은 어떤 거냐면 사물을 단계적인 단순화로 시작했어요. 여기 핵심이지. 단계적이 있다, 시퀀스가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 본원적인 모습이 돼. 이게 이제 일자의 개념하고 아마 연결이 될 것 같아요. 플로티너스의 개념 내가 필기하는 거야. 근데 이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으니까 혹시 아니래. 그럼 이제 아닌 거지, 그지? 아니라가 핵심이야. 직관적인 방법으로 정신이나 초월적인 것을 구현하기 위한 그게 아니네. 이게 다른 점이네. 공통된 게 아니에요. 얘는 직관적인 방법으로 정신이나 초월적인 것을 구현해내는 거야. 즉 본원적인 모습을 밝히는 게 아니에요. 그에 있어서 예술은 성애자 성우가 발전하는 거로, 이거는 반결자 내지는 전자일자래요. 즉 이미 얘도 어쨌든 경험적으로 존재하는 거네, 그지? 자, 봅시다. 선험적으로 존재하는 거네. 봅시다. 자, 적절한 거니까. 자, 1번 정신의 아름다움과 진료를 통해 물질화할 수 없다. 그런데 플로티너스만 쓸게요, 쌤이. 공통점을 쓰는 거니까 플로티너스만 이해하면 돼. 우리 지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할 수 있다고 봤죠, 그죠? 물질을 할 수 있다고 봤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틀린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럼 뭔가 칸딘스키의 입장에서는 근데 칸딘스키도 할 수 있다고 본 거 아닐까? 그지? 왜? 구현해내기 위한 거라고 그랬잖아. 초월적인 것을 구현해내는 거니까 그 구현하는 것이 결국 물질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둘 다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아. 칸딘스키도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둘 다 틀린 거죠, 아예. 자, 2번 예술이 바람직한 삶의 자세에 대한 형이상학적인 깨달음을 줄 수 없다. 잘 봐, 이게 되게 애매한 게 뭐냐면은, 일단 누구 입장에서는, 칸딘스키의 입장에서는 형이상학적인 깨달음을 줄 수 있다고 봤다고 했는데, 여기는 형이상학적 관념을 전달하는 거니까 칸딘스키는 맞아요. 그런데 내가 좀 궁금한 거는, 이 형이상학적인 관점이 과연 바람직한 삶의 자세인지는 지문에 나와 있지 않아. 알겠지? 그래, 그래서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우리 플로티너스 입장에서는, 그렇죠? 형이상학적인 깨달음을 줄 수 있다고 한 게 좀, 그지? 형이상학적인 깨달음을 줄 수 있다고 했나? 뭘 하기 위함이라고 봤냐면, 예술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미를 이해하는 거거든. 테오리아를 통해서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플로티너스가 본 예술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근원으로 회귀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테오리아라고 봤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너가 원래 미가 있었어 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일종의 그런 장치거든. 매개적 장치거든. 근데 형이상학적 깨달음을 줄 수 있다, 이게 이제 애매한 것 같아. 됐지? 그리고 심지어 그게 바람직한 삶의 자세가 아니라 미였죠, 그죠? 그래서 플로티너스는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칸딘스키는 사실 세모긴 한데 100번 양보해서 동그라미 쳐도 플로티너스 입장에서 아니야. 이게 제일 어려웠어, 이 지문이.
이해되죠? 자, 3번 객관적 법칙이 형식적 구조 속에서 표현될 때 미적 가치가 구현. 잘 봐. 객관적 형식이 이렇게 본 거는 누구냐면은 얘는 아예 플라톤이었죠. 그러니까 플라톤 내지는 저기 누구니?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헷갈리셨지. 아무튼 옛날 사람, 피타고라스가 피타고라스 수적 개념이니까 다 나왔네요. 피타고라스 빼고 다 나왔어. 그래서 얘는 아예 틀린 거고. 자, 4번이야. 초월적 존재의 미적 존재를 드러나기 위해서는 감각적인 미를 탈피 이런 사람은 없었어요. 우리 주변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5번인 거야. 왜? 예술의 본질은 감각적으로는 지각되지 않는 무언가야. 이게 이제 본질인 거죠. 이 누구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 플로티너스 입장에서 보자면 이건 일자예요. 일자이자 내지는 근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됐죠? 그걸 갖다가 표현하는 거였잖아. 우리가 까먹고 사니까. 칸디인스키도 마찬가지로 얘기했지. 왜? 결국 이건 정신이나 초월적인 것을 구현해내기 위한 거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면 사실상 나는 4번이 좀 어려웠다고 봐요. 자, 5번 봅시다. 자, A와 B에 들어갈 것으로 이제 좀 적절한 것은 이라고 정리를 했는데요. 이걸 뭐 굳이 뭐 답을 보자면은 절반 구성과제에서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하재요. 기억과 뭐 니은이 있는데 기억과 니은의 그런 의미를 찾으러 가니까 기억과 니은을 찾아야겠죠. 그죠? 아마도 연역과 귀납이 나올 거야. 기억이 귀납이고 이게 귀납이고 이게 연역인 거잖아. 자, 근데 내가 연역을 뭐라 그랬냐면 선험적인 거라 그랬고, 그럼 귀납은 뭐일 거냐면 경험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선험이라는 건 경험하지 않고도 아는 무언가인 거야. 본질적인 거야. 자, 그렇게 봤을 때 그럼 기억은 어디에 해당돼? 기억은 이제 귀납이니까 경험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어디에 현상될 거냐면 현상계의 경험에서 도출한 보편적인 미. 잘 봐. 내가 현상계의 경험을 했어. 그래서 보편적인 미를 만들어냈어. 이건 이제 귀납인 거지. 마치 일반화를 하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기억은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것 같네. 이해됐죠? 그래서 이게 기억인 거고. 니은 봐봐. 일자에서 비롯된 미의 형상을 발견해서 진료에 닿는다. 잘 봐. 일자에서 비롯된 건 근원이야. 근원에서 있는 거를 갖다 그냥 그대로 표현하는 거니까 이게 플로티너스가 얘기했던 연역의 개념이자 선험의 개념 아니야? 이 왜냐면 예술가의 마음에 이게 있다며. 그러니까 이게 답이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나머지 아니에요. 알겠죠? 디귿 리을 아예 다른 얘기니까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5번까지 정리를 하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은. 다만 5번의 리을 보면은 이런 거는 봐봐, 내면을 관조해서 자연에 존재하는 미를 발견하는 자연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플로티노스 것도 아니고, 플로티노스는 일자에 존재하는 걸 얘기해야 되니까 이건 일자라고 바꿔줘야 되고. 됐죠? 그리고 누구? 플라톤의 입장에서, 내가 파란색으로 할게. 플라톤의 입장에서 보자면 자연에 존재하는 미를 발견하는 건 맞아요. 오히려 뭐가 틀렸냐면 내면을 관조하지 않아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아무튼 아니야. 알겠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